무시만 당하던 며느리, 원래 그 회의실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고급 회의실이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로 햇살이 비쳤고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차림새, 화려하지 않은 옷. 그 여자는 원래 저 회의실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정의 컨설턴트? 당신이 왜 여기에? 옆에 앉아있던 나이든 여성이 얼굴이 새하얘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며느리가 어떻게 저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35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차례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혜 씨 혼자서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영미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혜야, 전 타지 않게 잘 부쳐라. 친척들 오는데 창피하게. 정혜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오수진 씨도 왔습니다. 32살.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인데 비싸도 서로 사려고 사람들이 난리예요.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김영미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딸의 핸드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정혜 씨가 차례상에 올릴 마지막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언니, 어디서 반찬 가게 냄새 안 나요? 친척들 오시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오민석 씨는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어머니 눈치만 봤습니다.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정혜 씨도 함께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미 씨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너는 주방에서 설거지나 해라. 차례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지내는 거야. 넌 고졸이잖니.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도 되나?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듯 눈빛만 보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정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학벌로 넘어갔습니다.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정혜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김영미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고졸이라 말이 잘 안 통해요. 수준 차이가 나요.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혜 씨는 차만 따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대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좀 아깝죠. 민석 씨는 옆에 앉아서 밥만 먹었습니다. 정혜는 주방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심부름만 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혜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7시간 넘게 일했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정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7년을 살면서 오직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잠들기 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략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한정혜. 정혜 씨는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정혜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 시장 한쪽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정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정혜 씨는 직접 만든 김치, 나물, 밑반찬들을 진열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정혜 씨, 오늘도 김치 5인분 주세요. 우리 집 손주들이 여기 김치만 찾아요. 정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아드릴게요. 할머니가 돈을 내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참 손맛이 좋아. 대학 나와도 이런 손맛은 힘들걸? 정혜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정혜 씨가 고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교수 부인이 반찬 장사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손님들로 가게가 붐볐습니다. 정혜 씨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계산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산이 정말 빠르시네요. 머릿속으로 척척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정혜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건 사실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영미 씨와 시누이 수진 씨였습니다.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게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 어쩐 일이세요? 김영미 씨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런 데서 장사를 하네. 좁고 초라하기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정혜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교수 부인이 이런 데서 반찬 장사를 하면 오빠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손님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혜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김영미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있어야죠.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정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미 씨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야, 내가 이런 반찬 가게를 하지 않았면 우리 민석이가 지금보다 더 잘 됐을 거야. 교수 부인이 이 모양이니까 남편도 승진을 못하는 거지. 수진 씨가 명품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데 언니처럼 이런 데서 일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정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김영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는 간다. 너는 여기서나 열심히 해라. 다른 건 기대도 안 하니까. 두 사람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은 손님들이 정혜 씨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한 손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괜찮아요? 정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하지만 그날 오후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민석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늘 가게에 왔다며? 미안해.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 없어? 예전 일 말이야. 정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일, 7년 전 그만둔 일. 그때는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요. 민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서. 정혜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7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업계에서 전설처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한 구석 작은 반찬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는 고졸, 머리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정혜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정혜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혜 씨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목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정혜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만약 다시 일할 수 있다면?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7년이나 지났습니다. 업계는 빠르게 변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자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혜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경영 전략 보고서들, 시장 분석 자료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혜 씨는 가끔 이것들을 꺼내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정혜 씨는 자료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 씨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미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남편 민석 씨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영미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출판사가 망하게 생겼어.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출판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가족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형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한대.
사흘 후면 어음이 부도나. 민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랑 계약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가 왔어요. 그 계약이 매출의 절반이었거든요. 김영미 씨가 흐느꼈습니다.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 출판사가 망하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정혜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한솔그룹 계열사 쪽에 미팅을 간신히 잡았어. 거기서 새 계약을 따내야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구나. 민석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미팅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자료가 좀. 김영미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해. 대학 교수면서 이것도 못하냐? 민석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아무리 무시해도 가족이었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정혜 씨는 잠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시장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검소한 잠바에 낡은 바지. 하지만 뭔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정혜 씨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재빨리 주웠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정혜 씨는 지갑을 건넸습니다. 손에 든 지갑이 묵직했습니다. 고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노인이 지갑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직하신 분이시네요. 정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노인이 정혜 씨를 유심히 봤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정혜라고 합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정혜, 좋은 이름이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인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혜 씨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미팅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자료 좀 봐도 될까요? 김영미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무슨 자료를 봐? 어차피 모르잖아. 민석 씨가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김영미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료를 건넸습니다. 정혜 씨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료가 엉망이었습니다. 시장 분석도 잘못됐고 제안 내용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 자료로는 절대 계약을 따낼 수 없었습니다.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자료는. 김영미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정혜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0% 실패였습니다. 민석 씨가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서야 할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미팅은 내일 오후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비교, 수익 구조, 제안 내용, 모든 것을 다시 짰습니다. 해가 뜰 무렵 완벽한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정혜 씨는 자료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온 건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미팅인데 어떡하지? 떨어지면 정말 끝이야. 시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민석 씨도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김영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미팅이야. 한솔그룹 계열사 본사 회의실이래. 상대는 경영전략실장이라는 사람이고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료는 준비됐나? 김영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밤새 다시 봤어요. 이 정도면 될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자료가 엉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정혜한테... 김영미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정혜가 뭘 안다고. 고졸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밤새 만든 완벽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미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가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때 남편 민석 씨가 정혜 씨를 불렀습니다. 둘만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료를 다시 만들었지? 정혜 씨는 놀랐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민석 씨가 웃었습니다.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르겠어? 당신이 밤새 뭘 했는지. 정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서줄 수 있어? 우리 집안을 살려줄 수 있어? 정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년간 숨겨왔던 자신을 드러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보였습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민석 씨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후가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미팅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정혜 씨도 함께 갔습니다. 김영미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너는 왜 따라오는 거야?
정혜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응원하러 왔어요. 김영미 씨는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한솔그룹 계열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김영미 씨와 시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정혜 씨와 민석 씨도 함께 탔습니다. 1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고급 의자들, 그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솔그룹 경영전략실장 강대호입니다. 시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대호 실장이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정혜 씨를 봤습니다. 잠시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죠? 김영미 씨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곧 기회가 올 것입니다. 7년간 숨겨왔던 자신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씨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료를 넘기는 손도 떨렸습니다. 강대호 실장과 임원들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임원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시장 분석 데이터가 맞습니까? 출처가 어디죠? 김영미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서. 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3년 전 자료입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영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엉망이 됐습니다. 강대호 실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강대호 실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멈추시죠. 김영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강대호 실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저희와 거래가 어렵습니다. 시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자료를 다시. 강대호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미팅이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김영미 씨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석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혜 씨가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정혜 씨에게 쏠렸습니다. 강대호 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분은? 김영미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우리 며느리인데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정혜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대호 실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설명이라니요? 정혜 씨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김영미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혜야, 내가 무슨... 하지만 민석 씨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정혜 말을 들어보세요. 강대호 실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5분만 드리죠. 그것도 안 되면 바로 끝입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정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출판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한솔그룹과의 시너지 창출입니다. 첫 문장부터 달랐습니다. 강대호 실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장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최신 데이터였습니다. 경쟁사 비교가 나왔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임원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정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업계 리포트와 공시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어젯밤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했고요.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됐습니다. 수익 구조 분석, 리스크 관리, 성장 전략,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 실장은 정혜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다른 회사에 다닐 때 업계 최고의 컨설턴트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이랬습니다. 강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정혜 씨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대호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혜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정혜입니다. 강대호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정혜. 그 이름.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전략연구소에 계셨던? 정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호 실장이 충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정혜 컨설턴트. 당신이 왜 여기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영미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대호 실장이 정혜 씨를 가리키며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국전략연구소에 계셨던 전설의 컨설턴트 한정혜 씨입니다. 임원 한 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설마 그 한정혜 컨설턴트? 업계에서 천재라고 불리던? 강대호 실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7년 전 제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때 회사를 완전히 살리셨어요. 김영미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컨설턴트였다고요? 정혜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7년 전까지 한국전략연구소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민석 씨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엄마, 정혜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업계 최고의 컨설턴트였어요. 김영미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고졸이라는 건?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고졸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뿐이죠. 강대호 실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정혜 컨설턴트. 7년이 지났는데도 이 실력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방금 본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 이상이었어요. 강대호 실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안 승인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강대호 실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승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규모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한정의 컨설턴트가 계신다면 그 정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김영미 씨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강대호 실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정의 컨설턴트, 왜 일을 그만두셨습니까? 업계에서 모두 궁금해했어요. 정혜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7년 전 제가 이 일을 그만둔 건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미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교수라서 훌륭하게 내조해줄 며느리가 필요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만두고 내조에 신경 써야 한다. 참, 며느리가 너무 잘나도 안 되지. 너 혹시 대학 나왔니? 말 못하는 걸 보니 고졸인가 보구나.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정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반찬 가게도 3년 전 집에만 있던 제가 안쓰러웠는지 남편이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롱의 대상이었죠. 고졸이라고 무시도 당하고 머리 나쁘다고 비웃음도 당했습니다. 김영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혜 씨가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절 필요로 하시니까 저는 나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강대호 실장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정의 컨설턴트, 정말 대단하십니다. 실력도 대단하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영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정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영미 씨가 정혜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정혜 씨가 급하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일어나세요. 김영미 씨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정혜 씨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민석 씨도 다가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대호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출판사는 살아났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 강대호 실장이 정혜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정의 컨설턴트, 다시 업계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솔그룹에서 모시고 싶은데요. 정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시댁 출판사를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강대호 실장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한정의 컨설턴트답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영미 씨는 정혜 씨에게 반찬을 계속 챙겨줬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혜 씨는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존중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적었습니다. 정혜 씨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정혜 씨는 그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지갑을 주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또 뵙네요.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 씨.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한솔그룹 회장입니다.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솔그룹? 강대호 실장이 있는 그 회사? 회장님이 왜 여기에? 박철수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정혜 씨는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친아버지입니다. 정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수 회장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미숙, 당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5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하지만 제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저는 비겁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 씨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혜 씨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로 5살 된 딸이 있고 이름이 한정혜라고 알려주셨고 며칠 전 지갑을 돌려받을 때 확신했습니다. 정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셨어요? 박철수 회장이 웃었습니다. 당신의 눈,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함, 수억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저없이 돌려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 일부러 제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리신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 씨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당신 몰래. 미안합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당신은 제 딸입니다. 30년 동안 찾던 제 딸. 박철수 회장이 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30년간 아버지 노릇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시댁에서 고생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강대호 실장에게 들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선택한 삶이었다고 박철수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딸이니까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정혜 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미팅 사건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업계 전설이었다는 것도. 박철수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철수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한솔그룹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부회장 자리,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정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아버지로서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강대호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그 뒤로 김영미 씨와 민석 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대호 실장이 무슨 일인지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김영미 씨가 박철수 회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솔그룹 회장님? 박철수 회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혜의 친아버지 박철수입니다. 김영미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석 씨가 부축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딸 정혜 씨도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박철수 회장, 강대호 실장, 김영미 씨, 민석 씨, 그리고 정혜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정혜 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정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철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30년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박철수 회장이 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한솔그룹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놀랐습니다. 강대호 실장도 놀랐습니다. 김영미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혜야, 무슨 소리야? 재벌가로 갈 수 있는데 왜?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정혜 씨는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7년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생도 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정혜 씨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석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으로 서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도 배웠어요. 정혜 씨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재벌가의 딸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정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정의 컨설턴트로 살고 싶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방식으로. 정혜 씨가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출판사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어요. 제 실력으로요.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박철수 회장이 한참을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구나. 박철수 회장이 정혜 씨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돈을 선택하지 않고 능력을 선택하다니. 능력보다 품격을 선택하다니. 강대호 실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정의 컨설턴트,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대호 실장이 박철수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나? 강대호 실장이 정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품격으로 판가름된다는 것을요. 박철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자네도 이제 알게 됐구만. 김영미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영미 씨가 흐느꼈습니다. 7년간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어. 고졸이라고, 머리 나쁘다고, 쓸모없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재벌가의 딸인데도 우리 곁에 남겠다니. 나 같은 시어머니한테. 정혜 씨가 김영미 씨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김영미 씨가 정혜 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앞으로 잘할게. 진짜 며느리로, 딸로 대할게. 민석 씨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박철수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정혜야, 비록 한솔그룹으로 오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정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철수 회장이 강대호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강 실장, 앞으로 정혜네 출판사와 계약할 때 특별히 신경 써주게. 강대호 실장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한정의 컨설턴트가 계신데 특별 대우 안 해도 충분히 잘하실 겁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걸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재벌가로 갈 수 있었는데. 정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안 해.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민석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곁에 남아줘서. 정혜 씨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돈 때문에 떠날 수는 없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는 시댁 출판사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로요. 그녀의 능력으로 출판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후에는 업계 유명 기업이 됐습니다. 김영미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혜 씨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강대호 실장은 정혜 씨를 스승처럼 모셨습니다. 박철수 회장의 가르침도 받았지만 정혜 씨에게서 진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멀리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반찬 가게에 들러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벌의 딸도 단순한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정혜입니다. 제 능력으로, 제 품격으로 사는 한정혜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 한 명이 정혜 씨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저도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정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능력과 품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정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에서 업계 전설이 된 이야기, 재벌가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이야기,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